이번 시간에는 편집하기의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클릭하게 되면 총 4가지 툴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처음으로 격자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배열이란 격자 모양으로 객체를 복제하여 배열하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구 하나를 저는 X, Y, Z축으로 일정한 간격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편집하기의 배열에 격자 배열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정렬할 객체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렬할 객체로 구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축 방향으로 객체를 몇 개씩 배열할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X축으로 3개, Y축으로 3개, Z축으로 3개를 입력한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열하는 객체 간에 X, Y축 간격을 입력해야 되는데 저는 간격을 10을 입력하겠습니다. Y축도 동일하게 10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열하는 객체에 Z축 간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10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격자 모양으로 3개씩 간격은 10만큼 복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격자 배열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향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배열이란 한 방향으로 객체를 복제하여 배열하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구 하나를 저는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으로 편집하기에 배열, 방향 배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배열을 선택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배열할 객체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배열할 객체로 구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으로 기본점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위를 보게 되면 방식과 객체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식은 오프셋 개수, 두 번째로 연장 개수, 세 번째로 오프셋 연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에 위치한 오프셋 개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제할 객체수는 선택하여 원하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객체수 5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점으로 9의 가운데 끝점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과 간격을 클릭하게 되면 5개의 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간격을 클릭으로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배열을 선택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구를 복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형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배열이란 지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객체를 복제하여 원형으로 배열하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는 구를 원형 배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편집하기에 배열, 배열에 원형 배열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상단에 배열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배열할 객체로 구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객체를 원형 배열할 중심점으로 저는 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원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객체를 배열할 개수와 각도를 얼마나 채울지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객체수 8, 그리고 채울 각도는 360도, 수직 간격은 0, 방사 간격 0을 입력한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 구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 배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배열이란 객체를 선형의 경로를 따라 복제하여 배열하는 기능으로 화면처럼 구와 경로가 될 선형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배열될 객체는 선형의 시작점에 위치하여야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편집하기에 배열에 선형 배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배열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배열할 객체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배열할 객체로 구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 곡선 선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구가 따라갈 경로로 곡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다음 조절 옵션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조절 옵션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객체 수를 8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8개를 입력하게 되면 곡선 안에 구가 8개가 일정하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값을 얻었다고 하면 완료를 클릭하여 선형 배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배열을 사용하여 구를 선형의 배열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집하기에 정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란 객체들을 수평, 수직선을 따라 정렬하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는 구, 원뿔, 박스를 한 줄로 같은 높이에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으로 편집하기에 정렬을 클릭하겠습니다. 정렬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정렬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렬할 객체로 구, 원뿔, 박스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정렬할 위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정렬할 위치로 수평 중심을 선택한 뒤 화면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져가게 되면 각 화면에 해당하는 수평 중심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윗면 수평 중심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선택한 뒤 나오게 되면 윗면의 수평 중심으로 정렬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하기에 방향 구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구축을 클릭하게 되면 총 3가지 툴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방향 구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구축이란 객체를 대상 객체에 초점을 맞추어 회전하고 위치를 지정시키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는 원뿔을 기울어진 서피스 위에 수직으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편집하기에 방향 구축에 방향 구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방향 변형할 객체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객체로 원뿔을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원점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본 원점으로 원뿔의 아랫면에 중심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축 방향 조절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축 방향이 틀렸다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옮길 대상 원점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기울여진 서피스 위에 올리기로 했죠. 그 대상 원점으로 기울여진 서피스 위에 중심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축 방향이 틀렸다면 움직여서 원하는 축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완료를 클릭하여 방향구축 명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향구축을 사용하여 원뿔을 기울여져 있는 서피스 위에 정확하게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구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축이란 선형을 두 점을 이용하여 변형하는 기능으로 왼쪽에 있는 선형을 변형시켜 오른쪽 선형을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하기에 방향구축, 방향구축에 선형구축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방향 변형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객체로 왼쪽 선형을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으로 기본선 시작점 선택으로 왼쪽 카트의 위쪽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으로 기본선 끝점 선택으로 아래쪽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목표선 시작점 선택으로 오른쪽 카트의 위쪽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선 끝점 선택으로 하트에 메워지는 부분 아래 끝점을 선택하여 기존 선형이 크기가 변형되면서 재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창 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 이동이란 객체를 현재 뷰에서 원하는 다른 뷰로 배치시켜 회전시키는 기능으로 윗면에 누워있는 Y자를 앞면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하기에 방향구축, 방향구축의 작업창 이동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방향 변형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객체로 Y잔을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Y잔이 서 있으려면 뷰포트 윗면에서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앞면에서 보여야겠죠. 그 소스뷰로 윗면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대상뷰로 옮길 화면 앞면 선택하겠습니다. Y잔의 형태가 윗면에서 앞면으로 변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하기에 왜곡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을 클릭하게 되면 흐름, 비틀기 두 가지 툴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흐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란 솔리드, 서피스, 선형을 해당하는 선형에 흐름을 적용하는 기능으로 윗면에 보이는 삼각형 3개를 저는 아래 곡선에 재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하기에 왜곡, 왜곡에 흐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흐름을 따라 적용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객체 선택으로 삼각형 3개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기본 선형 또는 서피스 선택으로 삼각형에 해당하는 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적용시킬 대상 선형 선택으로 아래 곡선의 왼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완료하게 되면 위쪽 삼각형이 아래쪽 곡선으로 재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축과 단단함을 이용하여 원본 선형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가 나왔다고 하면 완료를 클릭하여 흐름 명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틀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기란 객체의 축을 지정하여 객체를 비틀 수 있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는 긴 박스를 저는 원하는 각도만큼 비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하기에 왜곡에 비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비틀기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비틀기를 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객체로 긴 박스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비틀기 축 시작점 지정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작점으로 박스의 윗면에 중심점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비틀기 축 끝점 지정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축의 끝점으로 아랫면 중심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비틀기 각도를 원하는 값만큼 입력하게 되면 박스가 비틀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비틀기를 완료했다면 명령 표시창에서 완료를 클릭하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